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차명 주식부터 봅니다. 라이브 진행했던 거 요약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명의신탁 해결 방안과 명의신탁 처리 절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청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 자료가 계속 쌓이면서 더 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6년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졌는데 5년간 1,700명한테 1조 1,231억 원을 세금을 거뒀어요. 차명주식 찾아내서. 어떻게 찾아내서? 아까 왜 차명주식 의심나는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에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주식들을 찾아서 1조 1,200억이나 과세를 한 거죠. 실명제. 이게 더 심각합니다. 지금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다 이제 투명한 세상이잖아요. 주식이라고 실명제를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제일 좋은 거는 요건만 되신다면, 그리고 세금이 많지 않다면, 신탁을 한 번만 하신 경우는 뭐 신탁 당시는 주가가 낮으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고요. 자, 근데 이 요건이 안 돼요. 내가 2001년 이후 법인이고 뭐 요건이 어쨌든 안 돼. 안 된다고 하시면은 일반 명의신탁 해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주주 확인 서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서류가 없으니까. 보통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이거 접수할 때 달라 그러더라고요. 판결문 주세요 이래요. 저희도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도 하는 케이스 많거든요. 하나라도 더 줘야 공무원이 편하니까. 그리고 주식 양수도. 이거는 신탁일 경우 하는 게 아니라 신탁이라고 증명할 길이 도저히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거는 그때는 신탁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신탁이 아니라 일반 거래로 갑니다. 주식 양수도 액면가에 가까울수록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 평가를 받고 실행하면 된다. 근데 양수도는요, 거래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 증여를 활용할 수가 있다. 네.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 주식은 아닌데 이걸 아니라는 걸 증명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증명을 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 나는 이거 어차피 이거 있어봤자 나중에 세금만 내니까 그냥 증여할란다. 자, 증여를 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죠? 받는 사람이 낸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뭐 양도담보랑 또 불균등 감자, 요거는 좀 복잡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1시간이 넘으니까. 자, 자사주 매입 활용. 대표님이 사오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법인에서 사올 수 있죠. 주의하실 거. 그 주식만 사오면 안 됩니다. 모든 주주한테 회사가 어떠한 목적으로, 자사주의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 정확한 목적으로 모든 주주한테 주식을 사줘야 돼요. 그런데 파는 거는 파는 사람 마음이죠. 다 사주겠다고 보냈는데 안 팔고 특정인만 팔 수 있죠. 그래서 자사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요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사주. 대표님 돈이 안 들어가시니까. 명의신탁 처리 절차. 네, 저희 수석연구원이 정아림 본부장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한 장에 다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 명의신탁이 발생하고 해결하는 데까지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시라는 거예요. 명의신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과점주주를 회피하려고 했다거나 2차 납세를 회피하려고 했다거나 어쨌든 신탁이 발생했습니다. 신탁을 확인했고 명의신탁의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름 빌려준 사람하고의 관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가업승계 할 거냐 말 거냐. 가업승계를 할 회사가 회장님이 60%였는데 40% 주식을 회장님이 갖고 와. 그리고 승계를 해. 그럼 세금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의신탁 회수를 이제 권유를 하죠. 왜냐? 이렇게 아까 리스크, 사망, 소유권 문제,
신용상의 문제, 또 가업승계, 합병 이럴 때 걸림돌이 되니까 자, 빨리 회수하셔라. 그리고 실행을 하는 거는 명의신탁 계약서 옛날에 안 썼으면 지금이라도 써야죠. 그리고 해지 확인서, 해지 약정서, 또 혹은 법원 판결문 두 가지 동시에 하시면 큰일 나요. 해지 약정서 쓰고 법원 판결문도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수 방법을 선택을 하죠. 아까 방법 5가지 있었죠? 네. 자, 회수 방법 검토합니다. 스케줄, 리스크, 예규 중요해요. 계속 바뀌어요. 최근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거 증명한 예규 그 판례가 꽤 있습니다. 네. 명의 개석, 명의를 변경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무조정 계산서에 반영까지 하셔야 돼요. 세무조사 대응, 과세 당국 소명 요구가 있으면 네, 필요자료 제출하는 거. 그래서 저는 보통 주식 이동하면 대표님들한테 연락 오면 아무 대응하지 마시고 통보 오자마자 통지서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 세무팀에서 또 법무팀에서 대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게 하나 있어요. 조세불복. 명의 신탁 증여 의제 불손한 의도로 회피 목적을 갖고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내가 과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거를 증명을 잘 하면 여기서처럼 과세 취소. 청구인에 대한 쟁점 주식의 명의 신탁은 청구인이 군 복무하던 당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관련 법령 등에 대해 무지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신탁을 했겠냐, 이름을 빌려줬겠냐. 따라서 쟁점 주식의 청구인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름을 쓴 거죠. 이것이 인정이 돼서 증여세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렇게 해서 취소된 겁니다. 또 2014년 거 원고는 주식의 실소유자인 아버지에게 명의도용을 당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과세 처분을 위법한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이 신탁해지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흐름이. 대표님들이 예전에 상담 받았는데 방법이 없대. 이렇게 해서 포기하셨다면 지금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에 맞게 전략적으로 우리 회사의 신탁을 명의 신탁 주식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차명 주식이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하세요.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신탁해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탁해지가 요건이 되면 2001년 7월 23일 전 거면 간소화를 한번 검토한다. 2001년 7월 23일 이후 거다. 간소화 안 됩니다. 일반 해지로 간다. 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금이 있다. 세금은 있는데 제척기간이 지났어. 제척기간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네. 증여세는 10년인데 고이면 15년이거든요. 신고 기간까지 해가지고 15년 3개월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신탁 해지를 증명 못 하겠어. 그리고 증명하는 게 나한테 더 불리해 오히려. 어차피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신탁 해지로 생각해봤더니 세금이 어마어마해. 이런 경우에는 일반 주식 이동을 검토해야 된다. 네. 과거하고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 불복으로 과세된 거 취소된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억울함을 아니 내가 무슨 조세 회피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과거보다 훨씬 더 방법이 많아졌다. 다양해졌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신탁 주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있다면 실명제 되기 전에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차명주식 때문에 고민하신다면은 저희 정영현의 가업승계 차명주식센터가 있으니까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번에 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 부분 한 번 더 다룰 거고요. 네, 조세불복 한 번 더 다룰 거고 많이들 익숙치 않은 양도담보나 불균등 감자로 해결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